동아일보 청강한 논설 주간이죠. 논설 주간이 "민정수석실 폐지, 슬림한 대통령실 함부로 깨도 되는 공약인가?" 이런 칼럼을 썼어요. 그렇죠. 이게 이 제목에 이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폐지는 2022년 3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첫 출근을 해서 첫 마디로 던진 화두이자 대국민 약속이었다. 첫을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꾸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다짐이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다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려고 하고 있다. 명분은 민심 청취다. 그게 이재명 대표하고 차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내용인데 근데 뭐라 그럴까? 이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설명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첫 논설 주간이 얘기를 말이 하고 안 있는 된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말이 네.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 없앴다가 2년 후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내가 이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천광함이라는 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DJ 정부에서 온로비 의혹 사건으로 홍역 치르고 나서 민정수석실 부활시킨 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교수 출신 김성재 씨가 첫 6개월 동안 민정수석 했지만 이후에 검찰 출신들이 줄줄이 민정수석을 했는데 DJ 정권 후반부에 수많은 게이트와 의혹 사건이 있었고 그치. 그래서 DJ 아들들이 직접 비리 사건에 연루돼서 사법 처리됐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지적을 그렇지. 하면서 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또 슬림한 어떤 정부 약속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분권형 책임 장관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 공약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가 의대 2,000명 증원 갈등, R&D 예산 삭감 파문, 수능 킬러 문항 배제 혼선 등이다. 모두 대통령실이 너무 앞에 나서는 바람에 꼬여버린 일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예. 전국 블랙홀로 떠오른 최상병 사건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VIP 경로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수사 기록을 되찾아간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은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전화통화 등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겠냐. 이런 식이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봐야 괜한 정치적 시비거리와 리스크만 양산하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예. 더 황당한 거는 신임 수석으로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다는 대목이다. 상명하복이 체질화된 검찰 출신은 민정수석 자리에 앉혀서 어떤 민심 정보를 듣겠다는 것이냐. 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공을 돌파하기 위한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는 지적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민심 청취가 진정한 목적이면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인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이 눈과 귀만 열면 될 일이다. 정부기관이 못 믿었다고 하면은 여당도 있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사이비 종교집단 같은 주문만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라는 상식의 언어로 바로잡아도 최소한 윤 대통령이 민심을 모른다는 말을 들을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논설 주간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민심 청취라는 얘기는 뻥이야. 그렇죠. 그냥 구실에 불과한 거야. 그렇죠. 그럼 민정수석을 앞세우는 거는 아까 검찰 수사 얘기도 나왔지만 검찰을 어떻게 해서든 장악하려고 하는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거고. 그다음에 야권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든 특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보위를 위한 일종의 법률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민심 그렇게 듣고 싶으시면은 그냥 여당 얘기나 들으시오. 여당 얘기 듣고 그냥 대통령이 귀 열고 열면 그렇죠. 돼. 여당 뭘 장악증 민정수석까지 네. 임명해가지고 해. 여당 장악증 그만하시고 여당 얘기를 좀 들으시오. 선거진 여당 얘기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동아일보가.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복잡하겠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걸 도대체 대통령실 가가지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민정수석은 무엇이며 검찰총장은 그렇지. 왜 저럽니까? 정의를 해야 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라도 주십시오. 뭐 이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조선일보 보면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이원석 검찰총장 속내가 뭐냐? 여도 야도 잠깐만.
찜찜이지 저게. 찜찜. 찜찜이죠. 찜찜. 뭐 찜찜하다는 거야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좀 희한한, 그러니까 뭐랄까, 해석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해석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는 게요. 지난 5개월 동안 검찰이 가시적인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현석 총장 지시로 갑자기 검사를 투입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니까 여권 인사들은 총선도 끝났으니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하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신년회담에서 이 사건을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는데, 그럼에도 이 총장이 수사팀 확대 지시를 내린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과는 결이 달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기 관련된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거보다 더 빠를 거예요. 2년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서 여권이 한 관계자 말을 인용하는데요. 곧 임기가 끝나는 검찰총장이 독자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시선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의심이 아니라 불안한 시선을 보내는 거지. 그는 윤 대통령 본인이 윗선 항명으로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과의 갈등을 표출하면서 체급을 키우지 않았느냐며 그같이 말했다고 얘기했어요. 나 이게 무슨 말인가 앞뒤를 다시 한번 맥락을 맞춰봤다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원석이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랬기 때문에 아니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랬기 때문에 원석이 너도? 그러니까 그렇지 너도? 않고서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시점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뭐 이걸로 제가 볼 때는 드라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시트콤 만들어도 된다 이거는. 근데 여기에 그 뒷문장이 있어. 이런 인식은 이 총장의 이번 지시 이전에도 여권 일각에서 공유됐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 맨날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원석이가? 그리고 이런 시각이 여권 일각의 시각이라는 게 그냥 뭐 여권에 있는, 여당 내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혼자 얘기한다고 해서 신문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들이 또 용산 어디엔가도 이렇게 퍼져 있고,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시선이기도 하다는 어떠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시선이 있는데 이게 날 치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지 멋대로 행동하겠다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총선 때도, 총선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도 동훈이도 이렇게 맞아. 동훈이 너도? 네가 정치에서 대선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뭐 그런 식 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혹시 그런 거라면 허허.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도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